오늘은 구름의 열역학적 역학과 우주적 엔트로피, 그리고 생명의 역설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맑은 날이나 흐린 날, 무심히 올려다보는 하늘에는 기상학적 신비와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대하게 피어오른 뭉게 구름 한 점은 시각적으로는 솜사탕처럼 가볍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백 톤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의 물방울들이 응집해 있는 거대한 액체 집합체입니다. 이 무거운 물질이 어떻게 대기 중에 무너지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임계점을 지나 지상으로 떨어져 내리는지 탐구하는 과정은 단순히 기상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본 영상에서는 구름의 생성과 부양, 그리고 강수로 이어지는 미시적, 거시적 물리 법칙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나아가 구름의 운동을 지구 대기권이라는 국소적 관점에 가두지 않고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원리인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겠습니다. 무질서도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구름이 가지는 시각적 의미를 추적하고 그 붕괴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고도의 질서를 유지하는 생명이라는 존재의 역설을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시선으로 규명하고자 합니다. 제1장 구름의 거대한 질량과 거시적 부양 원리. 보편적인 크기의 뭉게 구름 한 점에는 대략 50만 kg에 달하는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육상에서 가장 거대한 동물인 코끼리 100마리를 동시에 하늘로 들어 올린 것과 같은 막대한 질량입니다. 인간의 직관으로는 이 정도 무게의 수분이 머리 위에 떠 있다면 그 즉시 거대한 폭포수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야 마땅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막대한 질량이 산출되는 근거는 구름이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부피에 있습니다. 구름은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걸쳐 분포합니다. 단위 부피당 수분의 밀도는 그리 높지 않더라도 구름 전체가 차지하는 거대한 체적 내에 존재하는 수조 개의 미세한 물방울들의 총 질량을 합산하면 50만 kg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이 거대한 질량의 물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닌 극도로 분해된 상태로 대기 중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거시적 중력의 지배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지상으로 즉시 추락하지 않는 첫 번째 핵심 요인은 개별 물방울의 극소화된 크기에 있습니다.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 하나의 크기는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합니다. 물리학에서 물체의 크기가 작아질 때 일어나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부피 대비 표면적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반지름이 아린 구형 입자를 가정할 때 부피는 입방 아래 비례하고 표면적은 평방 아래 비례하므로 입자가 작아질수록 질량에 비해 외부 공기와 맞닿는 표면적의 상대적 비율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렇게 극대화된 표면적은 물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려 할 때 공기 분자들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마찰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 물리적 토대가 됩니다. 우리 눈에 텅 빈 공간처럼 보이는 대기는 미세한 크기의 입자들에게는 결코 허공이 아닙니다. 극도로 가볍고 표면적이 넓은 구름 물방울에게는 공기가 마치 끈적끈적한 진흙탕이나 거대한 그물망과 같은 강한 물리적 저항체로 작용합니다. 물체가 중력에 의해 낙하를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기 저항도 함께 증가합니다. 낙하 속도가 특정 지점에 이르면 위로 밀어 올리는 공기 저항의 크기가 아래로 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완전히 같아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 더 이상 가속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 이 임계 속도를 종단 속도라고 부릅니다. 구름 속 미세 물방울들은 질량이 너무나 작고 저항은 크기 때문에 낙하를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종단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때 계산되는 구름 물방울의 종단 속도는 초당 1~2cm에 불과합니다. 지상에 있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초당 1~2cm의 속도로 내려오는 물체는 공기의 미세한 흔들림만으로도 쉽게 상쇄되므로 시각적으로는 완전히 허공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당 1~2cm의 느린 속도라 할지라도 중력이 작용하는 한 물방울은 언젠가 지상에 닿아야 합니다. 이 하강 흐름을 완벽하게 저지하고 구름을 하늘 높이 부양시키는 최종적인 동력은 바로 상승 기류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물리적 사실은 태양빛이 대기나
구름을 직접 데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태양에서 쏟아지는 고에너지 빛은 투명한 대기권을 그대로 통과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지표면에 먼저 부딪힙니다. 지표면이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뜨겁게 달구어지면 지표면과 맞닿은 공기 분자들이 전도와 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열됩니다. 열을 받아 뜨거워진 공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밀도가 낮아져 위로 격렬하게 솟구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 기류입니다. 이 강력한 상승 기류는 위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처럼 작용하여 종단 속도로 미세하게 떨어지던 수백 톤의 구름의 물방울들을 다시 하늘 위로 힘차게 밀어 올립니다. 중력과 공기 저항, 그리고 상승 기류라는 세 가지 힘이 정밀한 역학적 균형을 이룸으로써 코끼리 100마리 무게의 구름이 머리 위에 평화롭게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제2장 구름의 실체와 동적 평형 상태. 우리는 흔히 구름을 하늘에 떠있는 솜사탕이나 고정된 고체 형태의 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의 관점에서 구름은 정지된 물질이 아니라 매초 수백만 킬로그램의 물질이 상태를 바꾸며 순환하는 격렬한 열 역학적 상전이 과정 그 자체입니다. 구름의 실체는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분수대의 물줄기는 고정된 하나의 거대한 유리 조각상처럼 멈춰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물방울들은 매 순간 아래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떨어지며 쉴 새 없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구름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구름이라는 시각적 형태는 유지될지언정 그 형태를 구성하는 내부의 물 분자들은 단 한순간도 가만히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역동적인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맑은 하늘을 유영하는 뭉게 구름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윗부분은 폭슬폭슬하게 솟구쳐 있는 반면 아랫부분은 마치 칼로 자른 듯 자로 잰 것처럼 평평한 직선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묘한 기하학적 형태의 비밀은 대기 중에 이슬점이라는 물리적 임계점에 있습니다. 지표면에서 증발하여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기체 상태입니다. 이 기체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기압이 낮아져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단열 냉각을 겪게 됩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다가 수증기가 더 이상 기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액체인 물로 변하게 되는 특정 온도, 즉 이슬점에 도달하는 순간 수증기는 급격하게 미세한 물방울로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이 임계 고도가 바로 구름의 평평한 밑바닥입니다. 투명했던 공기가 이 물리적 경계선을 통과하는 즉시 하얀 물방울로 변하여 시각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름의 선명한 경계선은 고체 벽이 아니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열 역학적 분계선인 셈입니다. 구름이 지상으로 내려와 안개처럼 변하지 않고 특정 고도에 묶여있는 이유는 생성 영역과 소멸 영역이 이루는 완벽한 동적 평형 상태 덕분입니다. 구름의 하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끊임없이 새로운 수증기를 밀어 올리며 매초 엄청난 양의 물방울을 탄생시킵니다. 반면 구름의 상부나 가장자리 영역에서는 물방울들이 구름 내부의 차갑고 습한 영역을 벗어나 외부에 건조하고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공기와 접촉하게 됩니다. 이 경계면에서 물방울들은 에너지를 잃거나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어 순식간에 다시 투명한 기체인 수증기로 증발해 버립니다. 즉, 우리가 보는 구름은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사라지는 치열한 물질의 출입 통로입니다.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름은 안개처럼 지상으로 가라앉아 소멸하지 않고 하늘 높은 곳에서 그 경이로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미시적 포식 작용과 강수의 비밀. 비가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하늘에 떠있던 작은 물방울들이 우연히 서로 부딪혀 몸집을 불리는 평화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물방울들의 단순 충돌에만 의존한다면 상승 기류의 강력한 방해 때문에 물방울들이 굵은 빗방울로 성장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량의 강수가 일어나는 진정한 비밀은 구름 내부의 혹독한 미시적 환경과 관행각 물방울의 존재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리학적 상식으로 물은 섭씨 0도에서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이는 물속의 먼지나 이온 같은 불순물이 존재하여 얼음이 처음 형성될 때 디딤돌 역할을 하는 응결핵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 속의 물방울들은 지상의 오염물질과 분리된 극도로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름 속 물방울들은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져 영하 15도, 심지어 영하 20도에 이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얼지 않고 기괴하게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렇게 얼어야 할 온도임에도 얼지 않고 액체로 머물러 있는 물방울을 관행각 물방울이라 부르며, 이들은 언제든 외부 충격이 주어지면 얼어붙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에너지를 품고 허공을 떠돌게 됩니다. 이 불안정한 균형 상태의 구름 속에 우연히 먼지 입자가 유입되거나 미세한 충격으로 인해 단 하나의 미세한 얼음 결정이 탄생하게 되면 구름 내부의 평화는 순식간에 종식되고 잔혹한 포식 현상이 시작됩니다. 물리학적으로 얼음 표면의 포화 수증기압은 물 표면의 포화 수증기압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 얼음 결정이 주변의 기체 상태인 수증기를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이 액체 상태인 관행각 물방울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 결정이 등장하는 순간 주변의 수증기들은 얼음 표면으로 급격하게 이끌려가 달라붙으며 고체로 변합니다. 이로 인해 주변 대기는 순간적으로 건조해집니다. 그러면 생존 위기에 처한 주변의 관행각 물방울들은 자신의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증발시켜 기체 수증기로 내놓게 됩니다.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시킨 수증기는 다시 얼음 결정에게 흡수되어 얼어붙습니다. 이 미시적 메커니즘을 베르게론 과정이라 부르며, 이는 얼음 결정이 주변 물방울들의 에너지를 통째로 빼앗아 파괴하고 자신을 확장하는 치열한 포식 작용과 같습니다. 이 포식 작용은 단순한 물방울 간의 물리적 충돌보다 수백에서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관행각 물방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독점한 얼음 결정은 순식간에 거대하고 정교한 눈송이의 형태로 성장하게 됩니다. 눈송이의 질량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아래에서 받치고 있던 상승 기류의 지탱력을 이겨내고 마침내 중력의 이끌림을 따라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추락을 시작한 눈송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자신의 하강 경로에 남아있는 작은 물방울들을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무자비하게 쓸어 담으며 몸집을 더욱 불립니다.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의 영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종단 속도는 더욱 가속됩니다. 이렇게 하강하던 거대한 눈송이가 지표면 근처의 따뜻한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녹아내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지에서 맞이하는 굵은 소나기와 빗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맞는 비는 평화로운 물의 뭉침이 아니라 얼음 결정이 주변의 물방울들을 흡수하고 파괴하며 만들어낸 처절한 역학적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제4장 열역학 제2법칙과 생명체의 철학적 과학적 역설. 이제 이 기상현상을 우주적 스케일의 물리학인 열역학 제2법칙의 관점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의 모든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간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주가 가혹할 정도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방통행의 시간 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유용한 상태에서 무용지물인 상태로만 이동합니다. 예컨대 탁자 위에 놓인 뜨거운 홍차의 열기는 시간이 지나면 방 안의 차가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홍차를 식힙니다. 방 안으로 흩어진 공기 분자들의 미세한 열 에너지가 스스로 다시 모여 홍차를 원래대로 뜨겁게 끓여내는 역반응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 확률적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붕괴와 무질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형태를 바꾸는 일련의 기상현상은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운 순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거대한 항성이 수십억 년 동안 고도로 축적해온 귀중한 에너지가 지구의 대기라는 마찰을 거쳐 차갑고 텅 빈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흩어지며 소멸해가는 파멸적인 증거입니다. 태양은 우주에서 무질서도가 극도로 낮은
아주 순수하고 질서 정연한 고품질의 빛, 에너지를 지구에 투하합니다. 이 에너지는 지표면을 데우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 구름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일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대기 분자들과 부딪히고 상전이를 일으키며 점차 무질서한 열 에너지로 질적 저하를 겪게 됩니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우주는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유용한 에너지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며, 구름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의 태엽이 풀려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늘 위의 시각적 타이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이렇듯 무질서와 붕괴를 향해 무자비하게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수조 개의 세포가 완벽한 규칙과 정교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가 탄생하고 유지되는 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대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생명은 스스로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리학은 생명을 우주의 법칙에 저항하는 반역자가 아니라 오히려 열역학 제2법칙을 가장 잔인하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진화된 우주의 도구라고 정의합니다. 영상의 독창적 비유에 따르면 태양이 지구로 보내는 낮은 엔트로피의 순수한 빛 에너지는 우주에서 가장 비싼 황금 화폐와 같습니다. 식물은 이 황금 화폐를 낚아채어 광합성을 통해 복잡한 유기물 구조를 만들고, 동물은 그 식물을 포식하며 자신의 정교한 육신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체는 고품질의 에너지를 철저하게 소모한 뒤 그 대가로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도가 높아진 찌그러진 구리 동전, 즉 적외선 열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변환하여 차가운 우주 밖으로 배출합니다. 태양의 순수한 빛으로부터 생명체의 질서 유지 활동에서 적외선 열복사 방출로 이어지는 사이클 속에서 생명체라는 국소적인 시스템 내부에서는 일시적으로 질서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이 숨을 쉬고 활동하기 위해 주변 우주로 뿜어내는 무질서도의 증가 총량은 생명이 만들어낸 질서의 양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즉, 생명은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그냥 놔두었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으로 증가시키는 고도로 진화된 거대한 에너지 소비 기계인 것입니다. 생명체와 구름이 태양 에너지를 파괴하며 엔트로피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끝에 우주의 모든 별이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하고 식어버리게 되는 먼 미래의 우주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물리학에서는 이를 열적 죽음이라는 가설로 설명합니다. 열적 죽음은 우주가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폭발하는 형태의 파괴가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공간이 동일한 온도로 균일해져 더 이상 에너지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를 수 없는 상태, 즉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온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자유 에너지는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면 별의 탄생도, 행성의 회전도, 구름의 피어오름도,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명체의 그 어떤 대사 활동도 불가능해집니다. 우주는 어떠한 물리적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우며 영원한 정적만이 흐르는 완벽한 죽음의 고요 속에 갇히게 됩니다. 구름과 빛, 생명은 이 완벽한 정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주의 거대한 여정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설명한 결론은, 거대한 붕괴의 강물 속에서 찰나로 빛나는 불꽃은 우리는 수백 톤의 구름이 하늘에 머무는 미시적인 역학 관계부터 시작하여 강수의 잔혹한 포식 메커니즘, 그리고 이것이 도달하는 우주적 엔트로피 법칙의 철학적 귀결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단순히 대기 중을 도는 물의 순환이 아니라 태양의 거대한 질서가 무질서로 해체되는 우주의 역동성을 눈앞에 보여주는 거대한 시각적 스크린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틈바구니 속에서 태양의 순수한 에너지인 황금 화폐를 훔쳐 마시며 잠시 동안 정교한 형태를 유지하는 생명체의 본질은 깊은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무질서와 파멸을 향해 흘러가는 거대한 붕괴의 강물 속에서 태양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소모하며 일시적으로 소용돌이치는 찰나의 불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며
대기 중에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듯 생명 역시 우주의 절대 법칙인 엔트로피의 흐름에 순응하고 기여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찬란한 질서의 형태를 유지해 나가는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물리학적 시선은 결국 우주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지닌 찰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철학적 성찰로 귀결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